활용공추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다시 무료 카톡방을 개설을 했는데요. 음,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들은 저희 채널에서 아무거나 들어오셔가지고 영상을 보실 때 요 영상 바로 밑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요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겠고요. 이제 지금 주식시장이 한동안 굉장히 어려웠고, 이제 앞으로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해볼 만한 시장은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혼자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VIP 방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직장인 분들이나 아니면 혼자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29일 장마감 이후입니다.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 시장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2% 가까운 정도의 급락으로 출발을 했고요. 이제 파월 의장의 파월 쇼크죠. 파월 쇼크 이후에 2% 가까운 급락으로 출발을 했고, 장중 뭐 하락폭을 계속해서 키우는 모습들, 오전에 키우는 모습들이 나오며, 장중 한 2.58% 정도까지 이 지수를 낮추면서 말씀드렸던 이번 주 증시 전망에서 말씀드렸던 증시의 하단인 2410포인트 근처 부근까지 한번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후 아랫꼬리를 길게 달면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확보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일부 조금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오후장 들어와서 약간의 반등을 좀 더 주면서, 약간의 반등을 조금 더 주면서, 기대감을 조금 더 갖게 하기는 했는데,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좀 아쉬운 2% 부족한 지수시였습니다. 이 지수시가 조금 아쉬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같은 경우 사실 오전의 흐름이나 오후 초반부 중반부까지의 이 흐름을 놓고 봤었을 때 양봉 전환도 가능했거든요. 지금 오늘 아시아 증시를 보면 중국이나 홍콩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우리와 비슷한 약한 음봉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환율이 일단 좀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오늘 1350원 위로 올려놓고 마감을 했는데, 이게 제가 장중에도 저희 무방에서도 말씀을 잠깐 좀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1350원대의 환율이 리먼 사태 때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고 2009년 이제 초반기까지 계속해서 이제 그 여파가 좀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가장 높은 환율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그러니까 리먼 사태 때 이후부터 놓고 보면 유럽발 금융위기도 있었고요. 그 뒤로 QT가 이제 처음 또 그 당시에 또 진행이 됐었잖아요. 옐런 재무장관 시절, 재무장관이 이 연준 의장 시절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었고요. 유럽 위기도 몇 차례 좀 있었었고요. 미중 무역 갈등도 굉장히 또 크게 진행이 됐었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이 우리 시장의 상황이 그만큼 더 안 좋은 건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물론 우리 지금 최근에 계속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건 분명히 맞긴 한데, 그때보다 더 안 좋고 더 위험한가라고 물어본다면 조금 좀 애매한 부분, 뭐할 얘기가 되게 많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 시각에서 일단 딱 놓고 보면 현재의 환율 상승, 이제 결과적인 얘기만 말씀을 좀 드려보면, 현재 환율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유로화의 약세. 지금 유럽 지역 쪽은 사실상 제가 뭐 이건 한두 달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 추세대로 계속 진행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을 지금 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오게 된다라면 당연히 미국이든 유럽이든 우리나라든 영향을 안 줄 수는 없을 거예요. 영향이 한번 나오기는 할 겁니다. 나오긴 할 텐데, 일단 유럽 상황이 지금 너무 안 좋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부양책 등 각종 부양책들을 지금 막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양책들을 통해서 위안화 약세가 진행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자체의 문제도 물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외적인 문제들이 더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것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환율이 1350원을 넘어가면서 리먼 사태 이후 최고치를 찍는 정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외계인들의 오늘 매매 상황은 매수 우위로 마감을 했거든요. 특히 이제 선물 같은 경우는 동시호가 때부터 시작을 해서 줄이기 시작을 해서 오후장 후반부부터 줄이기 시작을 했고 동시호가 들어가서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매수 전환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동시호가에서 한 500억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이게 이제 결국은 큰 의미를 갖지 않는 정도의 수준까지 거의 관망 수준으로 결국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환율이 이렇게까지 높은데 외계인들이 매도가 역대급으로 나오지 않네? 라고 하는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이게 6월 달 무렵에 우리 막 그때 막 그 폭락 나오던 그 시장에서 밸류 얘기도 좀 많이 드렸었고 외국인들의 우리 한국 증시의 보유 비중에 대한 말씀들도 여러 차례 드렸었는데 밸류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금 상장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지금 하향 조정되면서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지금 현재 상황이 밸류가 낮은 우리 초저평가 정도의 상황까지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정도의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의 저평가 정도로 볼 수 있는 정도 약간의 그런 정도임과 동시에 현재 이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 한국 증시의 보유 비중은 역대 최저급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최저 비중의 라인 부근에 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만약에 양봉으로 마감을 했더라면 아니면 하다못해 도지로라도 마감을 했더라면 내일 미국 시장이 뭐 강보합이든 기술적 반등이 나오든 아니면 약보합권으로 조금 더 뭐 밀리는 흐름이 나오든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은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는 정도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감을 하면서 내일 미국 시장이 기술적 반등을 줘야만이 우리 시장도 반등을 조금 만들어내면서 하방 경직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됐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좀 아쉬운 2% 부족한 지수시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일단 오늘 밤 미국 시장이 무조건 반등이 나와야만 우리 시장도 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그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미국이 12,000포인트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고 그게 지켜진다면 우리도 2,410포인트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미국 시장 밀리게 된다면 밀리면서 12,000포인트를 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지금 2,410포인트를 내줄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게 만약에 도지만 됐다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안 드렸을 것 같은데 이 캔들이 조금 아쉽게 마감한 캔들이었다 보니까 뭐 일단은 지금 현재 보이는 상황은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움직였던 섹터들 뭐 사실 거의 전 섹터가 다 무너진 상태였는데 오후쯤 들어서 불현듯 갑자기 호련히 펴펴이 느닷없이 시나브로 서든이하게 여행 섹터들이 좀 올라왔어요. 윗꼬리를 살짝들 달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유일한 우리나라에서 한국 증시에서 유일하게 빨간불 들어왔던 섹터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특히나 반도체 섹터라든지 그다음 바이오 섹터라든지 그리고 뭐 미디어 쪽 섹터들 이런 뭐 로봇 섹터들 이런 섹터들이 오늘 약세가 제법 크게 진행되면서 지수 하락을 크게 유도를 했고 얘네들이 시총 큰 애들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많이 밀리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이 지수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그렇게 썩 우호적인 흐름을 만들지는 못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들 매수했던 종목들 몇몇 보면요. SK이노베이션, 기아, 포스코케미칼, 삼성 SDI, S-오일 정도 있었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SK하이닉스, 현대로템, DB하이텍, 카카오,
LG이노텍, 고려아연, 이거 뭐 고려아연 같은 경우 지금 또 경영권 분쟁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면서 급등이 좀 나왔는데요. 어쨌든 고려아연도 오늘 일단 외국인들 매도가 좀 나왔고요. SK텔레콤, HMM 정도가 매도가 조금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성일하이텍, 에코프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프리카TV, 조광 ILI, 세빗캠, JYP엔터, 시젠, 알테오젠, 카카오게임즈, 솔브레인 뭐 이런 종목들 매수가 좀 괜찮게 들어왔고요. 매도상위 쪽에서는 LNF, 박셀바이오, 피코그램, 비덴트, 나노신소재, TSE, 이녹스 첨단 소재 뭐 이런 종목들 매도가 조금 나왔습니다. 기관의 움직임을 조금 보면요. 일단 오늘 오전장부터 조금 그런 조짐이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 오후장 들어서 매수폭을 조금 더 늘린 정도의 종목이, 대한전선 정도 있었고요. 그 외에도 한화솔루션, 한국항공우주, 남해화학, 신성 ENG 정도 뭐 괜찮은 정도의 기관들의 수급이 좀 들어왔고요. 반면 매도 상위 쪽에서는 삼성전자 매도 제법 크게 나왔습니다. 크게 나왔고 그 외에도 페노션, SK하이닉스, LGU 플러스, 제주항공, 현대로템, KEC, HMM, 대한항공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레이크 머티리얼스, 아모그린텍 뭐 이런 정도 눈에 띄는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 매도 상위 쪽에서는 오스코텍, 넥슨게임즈, 제이시스 메디칼, 태광,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나온 기관들의 매도가 좀 나온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은 오늘 요거 조금 진짜 아쉽긴 아쉬운데 그러니까 오늘 사실 요런 캔들을 기대했던 거거든요. 요런 캔들 하나를 기대를 했던 건데 그걸 만들질 못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자체적인 힘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은 좀 많이 약해졌다. 자체적인 힘은 오늘 밤 미국 시장이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양봉 만들어내주는, 상승해주는, 그리고 반등 마감을 해줘야만이 우리 시장도 내일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데, 내일 반등이 어떻게 나오느냐, 어떤 캔들을 보이느냐, 안에 내용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번 파월 의장의 쇼크가 이걸로 정리가 될 수도 있거나 아니면 며칠 정도 더 끌 수 있을지 여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 캔들로는 2% 부족했던 이 지수시의 캔들로는 하방 경직성을 확보했다. 내일부터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정도의 애매한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힘들었던 하루였는데요. 모두 고생들 많으셨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